시선으로 넘어왔습니다. 마감 앞두고 전략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은 힘을 내주는 움직임 속에 외국인 매수 전환으로 됐네요. 코스닥 21억 원 외국인들 매수 전환됐고요. 선물 시장에서 재차 매도로 전환했던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중심으로 해서 9월 첫 분위기가 좋았었다면 다시 코스닥으로 바뀌는 건지 오늘의 테마주들의 강세 움직임은 어떤 해석이 필요한지 두 프로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시장부터 여쭤볼게요. 이건희 부장님, 미증시가 휴장했기 때문에 큰 힌트가 좀 부족했던 오늘 시장입니다. 이 때문인지 양시장이 하락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코스닥은 양전을 했고 코스피도 크게 흔들림 없이 2,580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가 다시금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2,600선 재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었잖아요. 추가 상승을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이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오늘은 일단 중소형주 위주로 다시 또 한번 시세가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 좀 다시 주목받았던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시장을 좀 많이 퍼포먼스를 좀 내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휴장을 했는데 이 와중에 이제 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와서 7만 원대를 회복하고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도로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외국인들의 수급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파생이라든지 이쪽 포지션을 보면 지수가 지금 2,600을 바로 돌파하기에는 좀 어려운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올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포지션들을 보면.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 중에서도 지금 현물보다는 선물 수급을 좀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국채, 그런 외국인들이 좀 수급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라고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도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가 올라오려면 이제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예,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지만 사실은 또 9월 12일 날 또 이제 8월 물가지표도 발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아직도 매크로 이벤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당분간은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사흘째 거래소에 들어오고 있고 오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수급 반전이 나오면서 매수 전환 됐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은 현물 수급은 의미 있는 수급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여전히 선물 수급을 보시는 게 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물 시장 지금 230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미국 국채금리 안정화 이슈를 좀 주목해보자 하셨어요. 오늘 테마 장세다 중소형주 강세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 김종효 이사께 여쭤봅니다. 오늘 다시 또 초전도체가 움직인 것 어떤 의미 있을까요? 보니까 조용했던 이 종목들이 신성 델타테크 오전의 급등 이후에 그래도 크게 빠지지 않고 종가까지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덕성, 인지컨트롤스도 오후장 다시 또 튀어오르네요. 어떤 의미 있을까요? 네, 일단 이쪽에 초전도체, 그러니까 LK99가 초전도체든 아니든 그와 상관없이 네. 우리나라의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 연관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많이 달려 있고 대주주 벌써 다 팔고 도망갔고 현재 구간에선 이들 종목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움직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초전도체가 왜 올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주도주 부재 현상이 낳은 중소형주의 강세가 로봇, 그다음에 초전도체, 이제 이러다 보면 맥신도 언젠가 한번 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종목이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투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소위 이제 대장주로 자리매김했던 삼성전자, 그다음에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위축되면서 거래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시장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남아있는 공격적인 자금들은 무언가 이슈가 있을 때 한쪽으로 쏠려가서 한두 종목은 상한가 금방 만들고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추가적으로 범위가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기존 주도주들은 과거처럼 그렇게 에너지를 실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들은 매수가 줄었고, 그러니까 매도가 는 건 아닌데 매수가 줄면서 좀 헤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뭐 원래 매도는 없었지만 갑자기 매기가 집중되면서 에너지가 분출하는 구간에서의 주가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로봇은 이제 그 뉴스가 수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전도체 하나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주도주가 부재한 시장에서 이런 현상은 계속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뭐 트레이딩 정도의 대응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뭐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응이 쉽지 않으신 분들은 뭐 결국은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할 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AI 로봇 자율주행 다 지금 테마성 상승으로 보시는 건지 오후장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고점 뚫고 올라가 신고가 재경신이 나오거든요. 최근 로봇주가 반도체 2차 전지에 이은 다음 주도주가 될 거라는 시각들이 많았잖아요. 그 네. 부분은 아직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로봇 시장이 성장한 데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로봇 시장의 관련주들 중에서 누가 대장이 될 것인가? 어쨌든 아직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왔을 때 수급은 어떻게 바뀔 건가에 대한 판단 중요하죠. ETF에서 기계적으로 어떤 대형주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네. 수급 분배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근에 나타난 뉴스는 저는 뭐 얼토당토 하는 소리다. 특히 뭐 거기에 뭐 휴머노이드가 투입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가 거기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로봇계? 이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만 그럼 그만큼 로봇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주도주가 쉬어가고 있는 구간에 나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해당 종목군들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주가는 이 정도 올라가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은 뭐 각자 또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저는 뭐 여기서는 추가 매수는 쉽지 않다. 오히려 조금씩 내려와서 차라리 좀 더 본질적인 종목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로봇의 대장인데 로봇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종목이 뭐냐? LG전자 같은 종목이죠. LG전자도 로봇 수도 없이 많이 만듭니다. 뭐 배송 로봇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청소기 이런 건 뭐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 네. 그와 이제 AI와 연결해서 무언가 만들려는 시도를 LG전자는 계속 하고 있지만 전혀 취급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신규 매수를 노리는 관점에서 과연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쫓아가는 게 맞나? 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쫓아가는 게 맞겠지만 저라면 로봇의 이 성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종목을 고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금은 뭐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대차 최근에 뭐 차 잘 팔지만 수익률이 전혀 안 나와서 헤매고 있는데 로봇의 지금 글로벌 탑티어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네.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정의선 회장과 현대차와 기아차와 모비스입니다. 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진정한 로봇주 아닌가?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제가 보기엔 지금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예. 영원한 주도주로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9월에 수급을 뒤흔들 만한 두산 로보틱스의 이런 IPO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 테마성 움직임으로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추가 시각은 더 여쭤볼게요. 그 다음은 오늘의 특징 섹터를 여쭤볼 텐데 이슈로서는 오늘 단연 주인공이 될 만한 자율주행입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은 지난주에 현대차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만큼 움직이진 않았어요. 오늘 보면 카메라 모듈 쪽으로 종목들의 매기가 좀 돌아섰고요. 원래 지난주 강했던 라닉스, 모트렉스, 현대 오토웨버 이런 종목들은 좀 조용했고 MCU 칩으로 봐야 될까요? 텔레칩스가 치고 올라오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지금 미넨 대전에 다시 이벤트성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 지금 현대 종목의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은 네. 삼성전기발 뉴스가 조금 더 자극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카메라 개별 모듈과 뉴스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실제로 공급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작용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III에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관련된 어떤 칩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모멘텀을 받은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 어떤 뉴스예요? 그 엔터테인먼트 칩을 개발해서 이번에 내놓은 것이 이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에 뭐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 소위 이런 전장 행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드러내면서 네. 뭔가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해당 종목군들의 단순한 어떤 테마성 움직임이기도 하지만 펀더멘탈을 또 동반하면서 뉴스 플로우로 가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상승세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펀더멘탈을 동반하면서 갈 수 있는 뭐 대표 종목은 뒤에 더 많이 이제 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삼성전기를 포함한 핵심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전기는 지금 그 모듈 쪽만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MLCC나 지금 기판이나 세 가지가 모두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왜 이렇게 못 올라갈까? 왜냐하면 16만 원에서 지금 뭐 13만 원까지 급락하는 과정에서 워낙 매물을 많이 쌓아놔서 이걸 단숨에 뚫기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오늘 뭐 비교적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에너지가 붙지는 않는 양상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것에 베팅한다면 저는 뭐 지금 가격도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모트렉스라든지 텔레칩스라든지 그런 개별 종목군들의 강세가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기 수급과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주셨습니다. 텔레칩스가 이번에 IAA 첫 참가인데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런 뉴스들이 쏟아졌네요. 그럼 삼성전기 바로 또 우리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MLCC 패키지 기판, 이번에는 카메라 모듈, 테슬라로 거의 확신하는 시장 기대감 속에 주가는 음봉으로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해성옵틱스, 옵트론텍 이쪽에서 더 반기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LG 이노텍도 강하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카메라 모듈에 대한 전체적인 재평가로 이어지나요? 아니면 삼성전기 단독 이슈로 계속 주목해도 되나요? 일단 뭐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새로운 신차들 보면 사실은 네. 어라운드부터 시작해서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걸로 보이고 그리고 네. 지금 보시면 삼성전기가 이제 오늘 촉발을 하면서 삼성전기에 직접 납품하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나왔고 네. 삼성전기는 오히려 근데 거의 뭐 그 갭상승했다가 지금은 3%까지 올라왔지만 장중에는 한 1%대까지도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 질문을 비슷하게 받았는데 네. 사실은 오늘은 좀 재미없을 테니까 종가 무렵에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이죠.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대형주에 또 함정이 또 있습니다. 이게 빨리 올라가기 좀 어렵죠. 예,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려면 결국엔 외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ETF 자금이라든지 여러 기금들이 들어와서 사줘야 되는데 그게 강한 매수세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자율 공시로 이제 공시를 했지만 공시 내용을 보면은 공급 수량 및 금액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게 수조 원대가 될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이건 이제 기자들의 이제 추측성 보도인데, 네. 그리고 이게 테슬라라고 확정도 안 돼 있지만 테슬라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요즘에 이제 사실은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엔비디아랑 계약했다는 얘기를 이런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테스트 물량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시티그룹에 이제 어떻게 보면 리포트 발해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확인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테슬라한테 거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시장이 원했던 수조 원의 규모가 나오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규모가 진짜로 지금 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금액이 확정되면 사실은 뭐 더 시장에서 또 핫하게 움직일 것 같고 오히려 그게 확인되면 전기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네. 삼성전기 호재가 되게 많은데 네. 주가는 이상하게 역방향으로 흐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오히려 지금 가벼운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자금이 네네. 빨리빨리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번 이슈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향후에 이제 진짜로 이게 어떻게 납품되는지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심리 때문이다. 그러면은 옵트론텍 같은 오늘 상한가 유지로 마감될 것 같은 반사수혜 받는 이쪽으로는 추가 강세가 계속 가볍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역시 단기 이슈로 끝나요? 일단 뭐 시청 규모가 옵트론텍은 뭐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뉴스 바람만 불어도 올라갈 수 있죠 사실은. 네, 네.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징. 한 가지만 더 이사님 좋아요. 네. 언급을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그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기의 주가 약세 핵심 포인트는 메인 납품처가 삼성전자와 중국의 IT 업체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기차로 바뀌면서 가게 되면 P와 Q가 모두 동시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수량은 줄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1억 대 이상씩 팔던 스마트폰에서 차가 그 정도 팔릴 일은 네.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숫자는 줄어들 수 있는데 단가가 비슷한 거기 때문에 매출액은 아마 비슷하거나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마진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MLCC도 물량도 커지고 전반적인 양이 대폭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카메라 모듈도
카메라 모듈도 커지고 카메라 모듈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부품들도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 조합에서 옵트론텍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건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중소형주보다는 삼성전기에 우리가 무게를 둘 필요가 있겠고 네.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만약에 뭐 리비안이거나 이러면 뭐 단기 변동성 커질 수 있겠는데 예. 만약에 여전히 테슬라가 정말 맞는 이슈라면 네.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고 말씀드렸던 P와 Q의 상승이 크게 나타날 개연성을 보면서 네. 아마 이 종목의 밸류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기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오,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Q 전방 산업에 그동안 IT 그러니까 가전 쪽으로만 이제 고객사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 전장 쪽으로 본격적으로 트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리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가자 두 분 다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특징주 듣겠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HP, SP 오늘 반도체 안에서도 조금 희비교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여전히 샀지만 오늘 7만 원 선 어제 매물벽에 딱 부딪히면서 이틀째 음봉으로 끝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조금 더 힘을 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마이크론이 삼성발로 좋았잖아요. 네. 이쪽은 하락, 이수페타시스는 오후장에 또 힘을 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HP, SP도 최근에 분위기 좋았는데 음봉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해석 좀 해주세요. 지금 반도체 쪽이 이제 장비나 이제 소재 쪽 보면 다 기대감이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는 장비는 이제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는 한미반도체고 그 다음에 MLB라고 해서 이제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수페타시스인데 이거는 이제 확인된 거죠. 확인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대감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금 빠지고 있고 네. 오늘 레이저셀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또 네. 상한가를 갔죠. 이제 예. 신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제 그 이제 기술 관점에서 이제 새로운 기사가 하나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만큼 이제 옥석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 HP, SP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한미반도체가 대주주고 굉장히 네. 좋은 기업이고 수소 어닐링 장비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HBM과 직접 연관보다는 약간 좀 간접적인 그런 상황이고 일구는 아니다. 그렇죠. 일부는 네.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이 어닐링 장비의 내용을 보면 네. 주로 비메모리 쪽에서 많이 쓰던 장비인데 이걸 이제 메모리 쪽으로 확대되는 과정, 메모리가 좀 더 이제 뭐 고성능되니까. 고도화되고 미세화되다 보니까 이제 더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또 메모리에서도 사실은 디램보다는 낸드에서 지금 또 디램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제 메모리 쪽에 고대형 메모리 폭인 이제 HBM 같은 경우는 거의 끝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제 이 장비가 쓰인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HP, SP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메모리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사실은 오히려 지금 고점 부근에서 이제 사실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거꾸로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계속 매력적인 포인트로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AI 여쭤보겠습니다. AI 쪽에서도 의료 AI가 오늘 새로운 시세를 내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시세를 보여주죠. 루닛이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또 서울대병원과의 연결고리, 혈액진단, 퀀타매트릭스 이 작은 종목도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뷰노, 딥노이드, JLK까지 다 좋은데요. 일단 루닛의 상한가는 그만한 뉴스, 캔서무샷, 그만한 경쟁력이라고 보세요, 이사님. 네, 일단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의료 아이의 강세 핵심 포인트는 결국 성장성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는 그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주가가 강한 기이한 현상. 정확한 숫자가 나왔을 때는 그 숫자에 기반한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좀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네. 뭔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들은 앞으로의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한 숫자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네. 이슈들이죠. 거기다가 이제 루닛은 최근에 주가가 덜컥거렸던 게 그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한다라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덜컥거렸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대주주 모두 뭐 다 참여한다. 뭐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오히려 다시 강세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이 지금 이쪽이 얼마나 베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뭐 주가는 쉽게 꺾이지 않겠지만 예. 확실하게 숫자를 찍기 시작하면 오히려 뭐 실망이 나오거나 아니면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기대가 강할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프리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변동성 커질 구간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관심 주는 가격 전략 위주로 듣겠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예. 자, 뭐 클리오로 갖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전고점 24,000원 부근을 계속 부딪히면 내려왔는데 오늘은 좀 뚫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가능해요? 예, 지금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봉 넓게 보시면 뭐 고가는 4만 원대, 4만 원이 넘는데 지금 영업이익도 3분기에는 한 70억대 이상, 가이던스는 60억대로 돼 있는데 70억대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실적은 좋은데 아직 뭐 중국 리오프닝이라든지 단체 관광객 영향은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쪽에서도 판매도 계속 잘 되고 있고 네. 가격대가 지금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되게 매력적이다. 뭐 비싼 화장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집을 수 있는 화장품들 네네.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 아직 덜 받은 구간 4만 원까지 재평가 기대합니다. 클리오였고요. 김종희 이사님은요? 네, 한국항공우주의 실적에 찍히는 건 4분기입니다. 4분기를 벌써 내다보면서 최근에 뭐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좀 볼만한 가격대가 된 것 같고요. 4분기의 숫자를 찍는 걸 보면 내년도 실적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밸류가 전혀 비싸 보이지 않는 상황이니까 목표가는 일단 정고점인 6만 원을 1차적인 가격으로 잡고 만약에 추가 수주가 나오면 더 상향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최근에 반등하는 구간에서 거래가 집중되었던 4만 5천 원대 정도의 가격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만 원까지 봅니다. 한국항공우주 4분기 수주 기대감 기억해 주세요. 두 분 다 앞으로 뭘 볼까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두 프로들 보내드릴게요. 이건희 부장,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